취업 준비생인 진수는 최근에 새로운 월세집으로 이사했다. 그간 어둡고 좁은 반지하에서 살다가 새로 이사온 집은 햇볕이 잘 드는 2층 집이었다. 어딘가 기분이 나쁜 인상의 공인중개사가 그 돈으로는 절대 이런 집 구할 수 없다고 운이 좋은 손님이라고 몇 번이고 말했던 집이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주변 시세의 반값인데도 불구하고 집은 깨끗하고 어디 하나 문제되는 곳이 없었다. 벽지와 바닥도 깨끗하게 새로 해놓은 상태였다. 가격도 가격이거니와 오랜 반지하 생활로 볕이 잘 되는 집이 너무 좋았다. 진수는 바로 그날 계약했다. 짐이라고 해야 책상 하나, 작은 옷장 하나밖에 없어서 이사는 간단했다. 그렇게 이사를 하고 짜장면을 배달해 먹은 뒤 방에 누웠다. 기분이 좋았다. 집주인은 보지 못했지만 대리인을 통해 오래 살아도 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마음이 편해져서인지 따뜻한 햇살과 공기 덕인지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진수는 얼굴에 뭔가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 잠이 깨려 하고 있었다. 뭐야? 눈을 감은 채 얼굴에 붙은 걸 떼려고 손을 가져갔다. 차갑고 수북한 먼지. 반쯤 깬 상태의 정신에도 머리카락이란 걸 바로 알 수 있었다. 뭐야 이게? 놀라서 잡아떼려 했지만 얼굴에 엉겨붙어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진수의 얼굴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은 얼마나 많은지 숨이 막히고 두 눈을 가리고 있어서 밝은 형광등 밑에서도 캄캄하게 느껴졌다. 으아! 식은땀을 흘리며 진수는 잠에서 깼다. 얼굴을 더듬었다. 머리카락은 없었다. 뭐야? 꿈이었던 거야? 이상하다. 분명 의식이 있었는데. 진수는 꿈인지 모를 상태에서 머리카락으로 시각이 상당 부분 가려져 있었지만 분명 방 안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소름 돋는 일이었지만 꿈이었으리라. 아니면 가위에 눌렸었던 거겠지. 애써 머리에서 지우려고 했다. 한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 평범한 날들이 계속됐다. 그런 평범한 일상을 깨뜨리는 사건은 평범하게 시작됐다. 청소할 때 긴 머리카락이 하나씩 발견되는 것이었다. 책상에도 방바닥에도 하나씩 흩어져 있는 긴 머리카락. 분명 여자의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이전 세입자의 머리카락이었다거나 혹은 밖에서 누군가와 접촉했을 때 붙어왔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그 생각은 의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자신이 이사 온 지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전 세입자의 머리카락이 남아있는 것도, 지하철이나 밖에서 묻혀온 것이라기에 머리카락의 길이나 색이 항상 동일한 것도 이상했다. 진수는 머리카락을 집어 책상에 두고 탁상등 아래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검다. 너무 검어서 머리카락은 마치 펜으로 그린 선처럼 보였다. 진수는 바로 홈캠을 구매했다. 사람의 머리카락이라면 분명 누군가 자신의 집을 몰래 출입하는 것이리라. 누군지는 모르지만 장난질은 여기까지야. 당일 배송으로 받은 홈캠을 설치했다. 방 입구와 방 안 2개의 홈캠을 설치했다. 만일 누군가 내가 없는 사이 집을 드나들었다면 반드시 홈캠에 지키리라. 진수는 그날 밤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러나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이건 뭐야?
진수는 아침에 샤워를 하다 문제의 것을 발견했다. 화장실 벽면에 머리카락이 붙어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치우려고 잡아당겼는데 머리카락이 벽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닌 벽 속에 박혀 있는 것이었다. 으이, 징그러워. 진수는 머리카락을 뽑아 신경질적으로 손에서 떨어냈다. 떨어진 머리카락을 샤워기로 물을 뿌려 수채구멍으로 흘려보냈다. 불길한 느낌의 이사를 가야 하나 잠깐 생각도 해봤지만 지금의 돈으로 이보다 좋은 집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뭐 별일 아니잖아. 다음날 진수는 기함했다. 화장실 벽면 곳곳에서 머리카락이 한두 가닥이 아닌 뭉치로 나오기 시작했다. 말도 안 돼. 일그러진 얼굴로 지켜보던 진수는 장갑을 끼고 머리카락 뭉치를 뽑아내기 시작했다. 벽에 단단하게 들러붙은 머리카락은 쉽게 뽑히지 않았다. 아니, 뽑는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았다. 거칠게 뜯어낸다는 말이 어울렸다. 부드드. 머리털 뭉치를 잡아뜯을 때마다 소리가 난다. 누군가의 두피에서 머리카락을 잡아뜯는 게 아닐까 할 정도로 끔찍한 느낌과 소리였다. 진수는 벽에서 머리카락을 모두 뽑아 비닐봉지에 담고는 청소를 시작했다. 온몸이 근질근질한 게 그냥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치 곰팡이를 닦아내듯 락스를 묻혀 벅벅 닦아냈다. 독한 락스 냄새가 화장실을 가득 채웠지만 그러고 나서야 진수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어느새 진수의 티셔츠는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청소를 마치니 불길한 기운과 땀 냄새가 씻고 싶어졌다. 옷을 벗고 샤워기를 틀었다. 따뜻한 물줄기가 쏟아져 나왔다. 따뜻한 물줄기에 몸을 맡기자 금세 몸이 노근노근해지고 방금 전까지의 기이한 기억은 희미해졌다. 이전에 타일 공사할 때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을지도 몰라. 그럴 수 있지. 샴푸를 손에 짜서 머리를 감았다. 샴푸의 은은한 향이 퍼졌다. 거품이 충분히 나도록 문지르며 문득 화장실 벽면에서 뜯어낸 정체를 알 수 없는 머리카락의 이질감이 생각났다. 그 차갑고 미끈거리는 머리카락. 손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던 그 촉감. 진수는 몸서리 쳐졌다. 진수는 그 촉감이 머릿속에 박히자 얼른 씻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였다. 숨막히는 정적과 함께 머리를 감는 자신의 손에서 익숙한 이질감이 느껴졌다. 지금 자신이 감고 있는 머리카락이 자신의 것이 아닌 느낌. 온몸의 감각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감던 머리에서 손을 떼 펴보았다. 검고 긴 머리카락이 샴푸 거품 속에 엉켜 있었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이대로 쓰러져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머리를 웅웅 울리고 있었다. 따뜻한 물줄기는 여전히 진수의 머리 위로 쏟아지고 있었지만 진수의 감각들은 서늘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진수의 얼굴을 덮으며 천천히 그것이 내려오고 있었다. 검은 머리카락. 샴푸와 물에 엉겨붙어 자신의 얼굴에 들러붙으며 내려오는 검은 머리카락. 진수는 머리를 들 수 없었다.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검은 머리카락은 천천히 내려오다 바닥까지 툭 떨어져 바닥을 쓸듯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가야 한다. 나가야 한다. 지금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 죽는다. 진수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였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몸은 굳어 있었다. 제발, 제발. 그러는 동안에도 머리카락은 계속해서 자신을 덮듯이 쏟아져 내려왔다. 얼마나 길고 길면 가능할까? 숨이 막혀왔다.
얼굴을 덮은 머리카락이 호흡을 방해해 금방이라도 질식할 것만 같았다.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문 밖에서 벨이 울렸다. 그 찰나의 순간 몸이 움직여졌다. 진수는 곧바로 화장실 밖으로 몸을 던졌다. 과당! 진수는 방에 처박히듯 떨어졌다. 화장실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닫히고 있었다. 서서히 닫히는 문 사이로 언뜻 화장실 천정에서 수많은 긴 머리카락이 쏟아지듯 내려오고 있는 게 보였다. 몸에 감각이 돌아오자 공포감이 엄습했다. 진수는 대충 걸쳐 입은 채 집을 나왔다. 문 앞에는 택배 상자가 있었다. 엄마가 보내준 김치였다. 이거였구나. 아까 그 벨소리는. 진수는 핸드폰을 켰다. 그리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엄마, 김치 받았어. 고마워, 잘 먹을게. 김치 먹기 싫다고 그만 좀 보내라고 성화던 녀석이 무슨 일이래? 별일 없는 거지? 진수는 안도감에 목이 맸다. 괜찮지 그럼. 집은 별일 없지? 네 아빤 요즘 맨날 술도 안 먹고 일찍 들어오는구나. 그게 더 피곤해요. 붙어서 계속 잔소리를 해대더니. 수화기 너머에서는 엄마가 건네는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다. 초저녁의 차가운 밤 공기가 서늘했다.